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남자들이 싫다는 한국 여성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렸던 거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귀혼과 국제결혼이 저는 답이라고 봐요. 대안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국내 여성들 같은 경우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행복한 모습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거 제가 전에 가져왔던 건데, 반면 이제 한국 남자들이 해외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 안 좋은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겠는데,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언론에서 이제 국제결혼과 관련되어서 이제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결혼하고 나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도망간 이유가 국적 취득하고 나중에 베트남에 있는 남자친구, 해외에 있는 남자친구를 데려오려고 한다.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법이 좀 허술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다른 게 있으면 또 댓글 좀 부탁드리면 다음에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을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이 자녀가 있어야 3년 정도이고 없으면 5년 정도인데, 국적 취득 시험 통과하고 나서 국적 나오기 전에 이혼하면 국적 취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적 취득 후 이혼하면 출신국가 배우자 초청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애인과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면 초청이 예외 적용이 됩니다. 웃긴 건 둘 사이에 애 있는 걸 숨겼으면 사기 결혼으로 결혼 무효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외국인 여성 배우자들이 이혼할 수 있는 것도 권리고 애인 초청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6에서 8년 존버하면 인정해 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또 보면, 제 와이프가 베트남인이라서 잘 아는데요. 국제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5년 정도는 걸려요. 시험도 점점 어려워지고요. 제 친척 중에도 있거든요. 국적이 시험이 어렵대요, 되게.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흐르면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이 되죠. 베트남에서 20대 후반이면 아줌마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결혼 안 한 사람들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 이혼하고 베트남 남친을 찾기 힘듭니다. 물론 자신이 뒤통수 쳤던 것처럼 남자도 국적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뭐 방송국에서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거는 한국 남자들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우리 여성 작가들, 여성 기자분들이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국적 취득이 5년 정도 걸리고 이혼 후 혼인을 다시 하려면 2년이 걸립니다. 앞에 분은 3년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한국 남자가 외국인과 이혼 시에는 5년 안에 다시 외국인과의 혼인이 안 됩니다. 이것도 남녀 차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기간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는 됩니다만은, 기간 다른 거는 일단 남녀 차별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외국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뭐 현지 나라의 남자를 데려오는 이런 국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는 허들을 걸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한테 이걸 왜 허들을 걸어요? 물론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 남자들이 있겠죠. 국적 장사하는 사람들. 근데 한국 남자 중에 이거 할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악의적인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국제결혼을 했다가 하여튼 뭐 여성분이 캔슬 때리는 경우, 그러면 그 남자 같은 경우는 5년을 그냥 기다려야 돼. 국제결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규정이 제가 보니까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구조 5항 요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물론 다른 것 때문인가는 제가 확인을 더 못했는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에 1회만 가능하다. 막 여기서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바로 이혼하면 또 바로 결혼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일단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돼요. 자, 헌법 제10조가 행복추구권이거든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국가가 이를 보장하지 않나요? 침해하나요? 여기에도 일단 문제가 소지가 있어 보이고, 헌법 제36조 1항에 보더라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장해야 돼요.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여성 같은 경우는 저는 허들거는 거는 이거는 헌법상 몰라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 한국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허들을 걸 수 있다고 봐요. 오리지널이 아니잖아. 그런데 한국 남자 같은 경우 오리지널 한국 남자가 부득이하게 이혼했다고 외국 여성과 5년 동안 제한을 건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법무부 같은 데서도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변호사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한국 여성 때문에 정말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 학부모라 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학모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예, 학모. 자, 어머니들의 교사에 대한 무리한 요구 혹은 갑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얼마 전에 다루었어요. 얼마 전에 그 왕의 DNA하고 그리고 의정부 쪽에 2명의 교사분께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것도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여성들이 설거지 받아서 된 게 한국의 학부모 어머니들이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걱정은 걱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냐 오냐 우쭈쭈 공주님으로 컸던 김지영 세대 딱 1982년 1982년이 바로 뭐냐? 대한민국에서 산하 제한 1명으로 한 거예요. 중국하고 한국만 유일하게 1명 낳기 산하 제한 정책을 했는데 그 82년이 김지영 82년이랑 딱 똑같아요. 그리고 이 세대 여성분들이 귀하게 컸죠. 그리고 이후에 연애할 때도 남자들한테 갑질 많이 했고, 결혼할 때도 남자한테 갑질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한테 갑질했고, 맘카페 등을 활동하면서 자영업자들한테 갑질했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몇 년 지나면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박살내고, 그 다음엔 대학교 박살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 아들 군대 보내면 군대도 아작내고, 그리고 이후에 결혼시장까지도 박살낼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예전에 보면 막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막 보면 도장 깨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느낌이 비슷해. 한 개씩 한 개씩 그냥 아작을 내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소아과들이 많이 폐업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머니들의 갑질 때문에 또 소아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어가지고 폐업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어떤 데에서 어떤 그 원장 선생님이 폐업을 하면서 이제 올렸거든요. 그만두면서 민원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진료 과목으로 바꾼다.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자영업자들 박살내고 소아과 박살내고 이제 초등학교 박살내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걸 계속 다루어야 돼요. 계속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면 자기들도 사실 겁이 나죠. 그러면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리 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걸어왔었던 삶의 자체가 공주, 갑질, 이게 그냥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남자들도 좀 잘못한 거 있죠. 너무 우쭈쭈 공주님처럼 스윗하게 대해줬던 것도 문제였고, 또 이들 여성분들이 가정교육을 받았을 때 너무 오냐오냐 우쭈쭈 이렇게 또 키웠던 부모님 문제들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가정교육이 실패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에 보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말하는 서양 남자의 단점은 한국 남자가 아니다 입니다. 어릴 때 이민을 갔거나 서양 문화에 오래 익숙해 있어서 한국 문화를 자주 접하지 않은 여성들은 제외하고, 많은 한국 여성들은 서양 남자에게 익숙해지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미 오랫동안 한국 남자에게 익숙해져 있던 터라 해조가 거의 안 통한다고 해서 유일한 단점이 한국 남자가 아니라는 거라고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여성이 일본 남자한테 저게 안 먹히죠? 동남아 남자한테도 안 먹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아 남자도 안 먹히고 서양 남자들한테도 안 먹히죠. 러시아 남자한테 지냈다가는 한 대 맞죠? 한 대만 맞을까? 여러 대 맞을 것 같은데. 인도 남자도 안 먹히죠. 인도에서 지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이슬람에서도 지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아프리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도 가부장제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안 먹힐 거예요. 그러면 여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먹힐 나라가 중국, 한국 남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중국 남자한테는 그래도 먹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스라이팅에 당한 거예요. 예.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줘야 된다.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어? 남자가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부담해야 된다. 결혼함에 있어가지고 남자가 집을 부담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가스라이팅에 당한 건데, 이제는 그만둬야죠. 오히려 해외 남자들처럼 이제 단호할 때는 단호해져야지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권이 정상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